빠르고 쉽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명한 이웃집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항공사 새 규정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둔 자랑스러운 소식,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관련 소식과 당뇨약 관련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설 연휴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오늘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5개 항공사 모든 노선에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용이 금지된 거지 소지까지 금지된 건 아닌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조 배터리를 가방에 넣어서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행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최근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는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하늘 위인데 비행기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제 여행 가실 때는 이따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야지 하지 마시고 탑승 전에 공항에서 휴대폰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고 비행기 안에서는 좌석에 있는 USB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비행기에는 너무 짧은 노선이 아닌 이상 좌석마다 충전 단자가 달려 있거든요. 자녀분들께도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 안 된다더라 하고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맛있는 빵 얘긴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빵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베이커리 월드컵에서 한국 제빵 대표팀이 거북선을 주제로 한 빵 작품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은요, 버블티와 반도체를 결합한 컨셉의 대만, 3등은 빵의 본고장 프랑스가 차지했는데 우리가 프랑스를 제치고 빵으로 1등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0년 만에 우승이라는 점인데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대회는 단순히 맛있는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빵 반죽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찰흙으로 조각상을 빚듯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빵 반죽으로 거북선의 모양을 표현한 거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베이커리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식사 때 우리나라가 빵으로 거북선 만들어서 프랑스를 이겼다더라 하고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조금 마음이 짠하면서도 따뜻한 소식입니다. 청주 동물원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았던 국내 최고령의 시베리아 호랑이 2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2호는 자매인 수호와 함께 청주 동물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낸 호랑인데요. 최근 노환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치료를 받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면 살아온 시간 자체로도 길지만 사람 나이로 치면 80세가 넘는 할머니 호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였던 호돌이의 손자 박람과 영국 마웰동물원 출신 오스카의 딸인 청호 사이에서 태어나 사육사들과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전 앨범 꺼내보시면 아이 손잡고 동물원 가서 호랑이 우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2호가 편안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지하철 무임승차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제 65세는 공짜로 못 타게 되는 거야? 하고 좀 불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가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서울시가 연간 약 1,524억 원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서는 서울시민 64%가 찬성을 했고요. 70세가 적당하다 하는 의견이 많았대요. 1,524억 원이다 하면요. 초등학교 한 개를 새로 짓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선 좀 부담이 크게 느낄 만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점이고요. 당장 내일부터는 아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지 논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 상태지만 시민 여론이 점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신 분들께 희망적인 소식 전해드릴게요. 1월 20일에 두 가지 중요한 당뇨 관련 연구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캐나다 바이오 기업 에스펙트 바이오 시스템즈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치료는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증상을 조절하는 거였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내리고 또 올라가면 내리고 하는 식이죠. 근데 세포 치료는 좀 달라요. 몸 안에서 망가진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꿔치기 해서 아예 병의 원인 자체를 고치는 거래요.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씨앗 같은 세포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식하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부품이 새 부품으로 바뀌는 것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같은 날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큐라클이라는 국내 제약사가 당뇨병성 신증,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는 병을 치료하는 약 CU01의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에서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실험 결과 신장 기능 악화를 막는 효과가 확인됐고요. 특히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증상과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당뇨병이 그 혈당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눈, 혈관 이런 곳들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신장이 나빠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 연구는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내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또 기다려야 돼요. 몇 년간의 임상실험과 안전성 검증이 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큐라클의 약도 이번에 2상 임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3상 임상을 거치면 실제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라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과 가족분들께서는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좋은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희망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식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비행기 보조 배터리 사용은 안 됩니다. 가지고 타는 건 되지만 충전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프랑스에서 열린 베이커리 월드컵에서 거북선 빵으로 10년 만에 우승했어요. 세 번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 서울시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번째, 당뇨병 완치를 위한 세포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알아두면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